더 이상 실패는 없다. 안녕하세요. 유노튜브 MC 하이입니다. 윤도성형외과 원장 김신영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형수술이 언제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 시작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궁금해요. 맞아요. 저도 궁금해요. 우리나라는 성형수술 강대국이잖아요. 어떻게 한국에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도 너무 궁금해요. 그럼 오늘은 성형수술의 탄생과 한국의 성형수술의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거의 약간 EBS 강사 느낌인데요. 성형의 일타 강사 선생님? 교과서에 보면 성형외과의 정의라는 것은 선천성이든 후천성이든 생긴 신체 어느 부위에 결손, 결함, 기능적인 장애를 복원시켜주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수술을 하는 외과 영역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플라스틱 서저리인데요. 이 플라스틱이라는 어원은 고대 히라버에 나오는 플라세인, 형태를 만들다는 동사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성형수술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현대적인 의학기술이 발달한 후에 생기게 된 거겠죠? 아닙니다. 저도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기원전 인도에서 이미 성형수술을 시행했더라고요. 기원 전이요? 탈레반 도둑질하면 손목을 자르잖아요. 죄를 지르면 신체 일부를 날려버리는 그런 형벌을 가했는데 코를 많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마에 있는 조직을 이용해서 코를 만드는 수술을 기원전부터 했다 라고 하더라고요. 중세시대 때는 이제 싸움을 결투를 많이 했는데 목숨을 걸고, 그래서 결투가 끝났을 때 생긴 신체 결손 같은 것을 복원시키기 위해서 수술을 했다고 하네요. 개인 간의 결투로 성형수술이 발전했다면 전쟁 때는 진짜 어마어마했겠네요. 아, 맞습니다. 유명한 테스형. 테스 형! 혹시 소크라테스? 의사들한테는 소크라테스가 아니고 히포크라테스죠. 그분이 말한 것은 전쟁은 진정한 외과 학교다 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성형외과뿐만 아니라 모든 외과 영역에 수술이 발달하게 됐죠. 왜냐하면 환자들이 많이 생기고 다치고 날아가고 부서지고 그러면서 외과 영역이 발달했는데 성형외과도 그때 많이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형외과라는 분과가 따로 생긴 건 언제부터였어요? 1931년도에 미국 성형외과학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유럽에 있는 그 두 젊은 의사가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의 성형외과를 전달을 하고 31년에 미국 성형외과학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있었던 게 아니라 외과나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가진 사람들이 그 전문성을 토대로 성형외과학회를 만들었고, 처음 시험을 본 거는 1941년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탄생하게 된 거죠. 그 이후에 2차 세계대전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2차 세계대전에 또 큰 폭의 발전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얻은 재건 수술 기술을 토대로 선천기형이나 후천성 기형에 대해서 기능적이고 외모적으로 개선시키는 수술을 발전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전쟁을 통해서 본인이 재능도 있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불구하고 생긴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대인도 기피하고 우울증도 걸리고 삶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사회에 복귀를 위해서 그런 성형수술이 갑자기 발달하게 된 거죠. 자, 그러나 동양의 입장에서 보면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피부와 이런 받은 머리카락을 만지는 것은 이제 문화적으로 말이 안 됐고, 기독교 문화에서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건데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갑자기 성형외과를 옹호하시는 교황 비오 12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창조 예술의 걸작품인 인체 결함에 인간으로 하여금 수술을 시켜주셔서 좋게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큰 인식의 변화가 왔고, 제가 성형외과 의사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좋은 일을 해라 라고 내가 성형외과 의사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황님도 킹정. 저도 이제 책을 보면서 놀란 게, 최초의 그 콩팥 이식 수술을 하는 의사가 1970년대에 미국의 성형외과 의사다. 그래서 노벨상도 타고 인류에 큰 공헌을 했다. 지금도 간이식이나 콩팥 이식할 때는 성형외과 의사가 그 혈관이 있습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에서의 성형수술은 1930년도 정도에 시작했을 거라 추정하는데요. 일본에 넘어가서 수술을 받으신 오역주라는 분이 계시고 가서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인 최초의 미용사이자 당대 최고의 인플루언서였겠죠. 성형외과 전체가 들어온 거는 1945년도에 의사인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시작을 한 거죠. 미국보다 30년 늦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세계 최고의 수준 정도의 그런 발전을 이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전쟁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한국 전쟁 때 성형수술이 많이 발전했나요? 네, 맞습니다.
전쟁은 내과 학교다. 그래서 같은 원리로 많은 수술을 했고요. 정말로 본격적으로 된 건 수전 이후에 미국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오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유재덕 교수님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블레인 학회를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당시 성형외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의사는 부족했고 하고 싶은 사람이 많으니까 돌팔이 야매로 불리는 그런 불법 시술자들이 사회적 물의를 많이 일으켰죠. 2000년대는 한류의 영향을 빼놓을 수는 없겠죠? 한류 영향으로 미 기준이 한국 스타일 바뀐 거죠. 그러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한국 성형수술이 된 겁니다. 과거에는 성형외과 교과서에 미국이나 일본 사람들밖에 없었는데 요즘에는 우리나라 의사분들이 이름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도 한번 가셨잖아요. 맞죠? 아이고 제가 뭘... 원장님이 얼마나 많은 외국인 고객분들을 수술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도 로비에 앉아 계시던데. 그런 걸 따시는 거면 다른 걸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형수술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디 가서 아는 척 할 수 있는 상식 얻어갑니다. 지금까지 유노튜브 MC 하이 대표원장 김신영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